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재헌절이었습니다. 헌법이 탄생한 날인데요. 우리 사회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이 법처럼 우리 주식시장에도 과도한 손실을 막는 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주식 매매에 있어서는 법이 없는 만큼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어떤 전략을 짜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진단 119에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선고 땅땅땅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간밤 미국 시장에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영향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아픈 종목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전화 주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종목에 선고를 내려주실 판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특히 이제 장 마감은 그래도 조금 이제 올라오면서 마감을 좀 해줬는데, 장중에는 그 폭 자체가 더 많이 좀 하락을 해주면서 또 우리 종목들이 또 많이 또 하락해주는 그런 또 시장이었죠. 오늘 시장 지도만 본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수혜를 받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 외에는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손실이 또 큰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다면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제가 이따가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이제 시장의 하락이 오늘로 끝났다, 내일로 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하락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눌려주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당일 올라오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요즘 시장에서 상당히 좀 힘든 매매를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 시장이 저점이다, 시장이 언제 올라오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았지만 그게 다시 한순간에 악재로 바뀌어버리면서 시장을 눌러주고, 또 이제 악재였던 종목들이, 이슈들이 다시 한 번 더 호재로 바뀌어주면서 다시 한 번 증시를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이 시장 내일 시장 떨어질 것이냐 올라올 것이냐 이거를 예측하기보다는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올 것이냐를 좀 더 중점적으로 눈여겨보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좀 이슈들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작년 3월부터 사실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여하면 중국이 나도 관세를 부여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티키타카 하면서 이제 계속 관세를 좀 높여나가는 흐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G20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이 협상을 약간 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 3월 같은 경우에는 휴전이 아니라 약간 그냥 연장을 해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 작용을 했고, 지금은 휴전을 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 지금보다는 안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호재로 작용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WTO에서 이 오바마 정권 때 이 중국과 미국이 맺었던 이 자유협약, 이것들이 지금 현재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관세를 높게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약간 너 죽자 나 죽자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WTO에서 괜찮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중국이 관세를 부여해도 괜찮다라고 딱 정해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오늘 재헌절이긴 하지만 거의 그냥 법적으로, 그러니까 강제성은 그렇게 있진 않지만 그래도 국제기구에서 얘는 중국이 관세를 부여하는 거엔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그냥 너 죽자 나 죽자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정당하게 관세를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휴전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또 하락이 나왔죠. 그냥 하락도 아니고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제 호재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오늘은 악재로 작용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다른 걸 보자면 지금 일본 반도체 제재와 관련된 수혜주만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지금 뭐 오늘 좀 종목들 증시를 좀 대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후성, 뭐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만 강하게 올라갔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장 막판에 후성이랑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가 좀 봤더니 사실 일본과의 제재를 통해서 뭐 우리나라 뭐 이제 반도체 이제 부품 있잖아요. 그 이제 재료를 우리나라 국산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산화를 하려면 테스트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이 물질 때문에 이 물질 하나 때문에 지금 수개월 동안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한 달만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의 영업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개월이나 걸리고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중국 기업에서 이 물질을 수주한다, 대형 수주를 한다라는 또 그런 썰까지 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썰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이 티격태격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일본 반도체 규제 때문에 반도체를 못 만들라고 한다면 이거를 당장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국 업체에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그냥 지나가는 썰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내일 뭐 또 이제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준다고 하지만 사실 그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죠. 왜? 후성이랑 동진세미캠이 오늘 올라가다가 오늘 오후장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주면서 굳이 국산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면은 중국 업체 거에 제품을 쓴다고 한다면 국산화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국산화 때문에 후성이랑 동진세미캠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슈가 사라져버리니까 후성과 동진세미캠이 오늘 조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 뭔가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할 만한 테마, 이거다 할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후성과 동진세미캠도 오늘 오후장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당장 오늘 올라오는 종목. 그러니까 오늘 차트를 딱 열어서 오늘 올라오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이걸로 올라갔으니까 오늘도 이걸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오늘 후성 같은 이제 흐름을 잡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후성 괜찮은데 어제도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올라가려나? 시초가에 봤더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려고 해요. 이거 잡아야겠다. 5위에서 잡았는데 5호째 갑자기 눌려버려요. 그냥 단일 손실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일본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 이데일리 방송에서도 그때 말씀드렸죠. 일본의 반도체 제재가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주는 영향은 정말 미미하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일본 규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슈가 크고 그다음에 워낙 이제 지금 뭐 뉴스만 틀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공포감을 조성했었고 그 공포감은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는 전혀 정반대의 흐름을 좀 이제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발맞춰서 또 중국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기 때문에 그렇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이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올라오는 시장으로 좀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로 매매를 좀 진행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러분들 뭐 오늘 일본 뭐 제재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오늘은 그런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은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다른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오늘 올라온 종목을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투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리를 제가 잠시 뒤에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지금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잠시 뒤에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과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향후 우리 시장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이거다 할 만한 종목은 없지만 반도체 소재 업체들 수혜 기대감을 가지고 향후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 또 당일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주목하시라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3976님이십니다. APS 홀딩스 7,300원에 30%입니다. 보유해야 할까요?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APS 홀딩스 일단 수익권에 계신데 전문가님 지금 시점에서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 APS 홀딩스 당분간은 조금 더 들고 하셔라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뭐 매수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수익권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은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뭐 기관들과 외국인, 개인들과 기관들은 지금 이제 팔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팔고 있고, 누가 들어옵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일반 외국인들이 아니고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건스탠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큰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런 투자자들에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APS 홀딩스가 6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에는 뭐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지지라인 때 잡아주면서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갔다가 이거를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거를 눌려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올라갈 때 거래량 증가하고 눌릴 때 거래량 줄고요.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 줄고 내려갈 때 거래량 줄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거래량 만약에 이제 엊그제 거래량이 더 나왔으면은 모를까 지금 급등했을 때보다 거래량이 조금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한 번 더 상승하고 나서 좀 이제 눌려줄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봉상을 본다 하더라도 일단 12주선 딛고 이제 6월 중순이에요. 반등이 나왔다가 저번 주에 100주선이에요. 100주선까지 딛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한번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눌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어디까지 있냐면 9,000원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한번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뭐 그래도 8,000원은 돌파해서 9,000원 언저리까지 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의 목표가를 8,5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등 나오고 이거를 눌리고 반등 나오고 이거를 눌렸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내일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고 5일선을 이탈해가지고 지금 7,000원대를 이탈했다. 이러면은 7,000원대 이탈해서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 30%이신데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8,500원까지 들고 하시고 만약에 내일 7,000원 이탈했다고 하신다면은 전량 정리하시고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하신다면 8,500원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러나 내일 7,000원까지 빠지는지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APS 홀딩스였고요. 계속해서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918님이신데요. SK네트워크스 5,905원에 80%입니다. 진단 꼭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 SK네트워크스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일단은 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량한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슈를 받았던 예전이죠. 좀 예전에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가 5,900원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5,500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손실권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 장비 업체죠.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5G 시대에 맞춰서 지금 이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었다가 그때 5G가 뭐 그렇게 뭐 잘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또 악재가 나왔죠. 그러면서 뭐 소비자들이 뭐 이제 그 핸드폰도 많이 바꿨는데 잘 안 됐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주가의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지금 현재 대부분 이 관련 업종들은 대부분 바닥에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G 종목들은 연말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때 한번 그 5G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이때 한번 쭉 올라왔었어요. 쭉 올라왔다가 여기서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뭐 이제 뭐 주말 새에 또 뭐 5G가 안 터졌다, 뭐 주말 새에 3G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그때부터 주가를 좀 이제 눌러주면서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가격 조정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기간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SK네트워크스는 신기하게 기간 조정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계속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뭐 일단 7월 달이고 그다음 7월 중순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1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만약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121선을 돌파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연말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121선의 저항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눌렸다가 10월 달쯤,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이제 9월 말부터 정도, 그때부터 좀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 좀 예상이 됩니다. 다른 종목들과 똑같이. 그랬을 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매수가는 5,900원으로 여기 좀 위에 정도 있는데, 이 121선을 돌파해서 상승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6,500원 이상, 6,600원까지도 일단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돌파를 한다면, 121선을 돌파를 한다면 1차적으로 목표가 6,500원이나 6,600원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번 주에 121선을 저항받고 눌린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종목은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는 전체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121선을 돌파할 때는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좀 더 문자를 살펴볼까요? 네, 지금 보니까 하트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있네요. 뒷번호 5267님이신데요. HB 테크놀로지 3,560원에 20%입니다. 하트 막 보내주셨는데 참고로 제가 하트나 뭐 칭찬, 예쁘다 이런 말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3,560원에 20% 방송 보고 좋다 해서 매수했는데 자꾸 빠지네요라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또 관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눌려주는 거야 뭐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LED라든지 뭐 이런 또 쪽으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뭐 수혜를 받을 만한 이슈들은 뭐 널려 있죠. 그래서 사실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뭐 일본과 관련되는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주가를 조금 이제 눌러줬다라는 거겠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괜찮았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점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은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슈 나와주면서 쭉 눌려주고 뭐 이때 급락 나오고 다시 한번 더 좀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또 눌러주면서 오늘도 사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을 주면서 조금 이제 그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들, 그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물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이제 추가 매수 물량, 그러니까 물타기 물량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기관들은 다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560원 좀 윗구간에서 매수하셨어요. 여기서 매수하셨는데 7월 초나 6월 말쯤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매수하기 참 괜찮은 자리였어요. 괜찮은 종목이었고 괜찮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슈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슈로 떨어진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올라오는 와중에 아마 3,200원 저항을 한번 받을 거고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올라오는 전형적인 역회전 숄더 패턴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역회전 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반전 패턴이기 때문에 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또는 그 이상까지도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저는 4,000원까지 올라간다고 일단 보거든요. 왜냐면 4,000원대가 가장 강한 저항 라인대이기 때문에 올라와준다라고 한다면 4,000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그리지 않고 그냥 쭉 빠져가지고 하락 지속 패턴을 만들어준다면 이때는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종가상 2,800원이에요. 2,800원을. 그러니까 종가상 2,8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전량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중이 20%에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4,000원, 정리하는 구간은 2,800원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보내주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요. 현재 4,000원까지 열려 있지만 2,800원 손절가 설정해 주시면서 2,800원 빠질 시에는 매도하시라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571님이신데요. 대창 솔루션 900원에 80%인데 너무 힘드네요. 수익권이 올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20원에서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이제 대창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주가랑 매수가가 상당히 큰 지금 이제 갭을 좀 띄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폭이 너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손실폭은 그대로 좀 큰 상태입니다. 근데 대창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선박의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품을 좀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지금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이 조선업에 대한 호재가 지금 이제 계속 불고 있죠. 조선업이 지금 뭐 중국을 이미 뛰어넘어서 예전에 이제 중국의 수주가 지금 이제 뭐 중국에 밀렸다. 그래서 뭐 중국이 계속 대형 수주를 다 받아간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지금 중국을 뛰어넘는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종목은 눌려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조선업이 호재가 계속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이 선박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 눌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창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선박, 그러니까 조선업으로 올라가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업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다른 테마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테마에 영향을 받으면 올라가고 영향을 받지 않으면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제 뭐 매수가도 900원, 그러니까 동전주들은 웬만하면 매매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시가총액만 본다 하더라도 오늘 시가총액 좀 올라섰겠지만 전일 시가총액, 어저께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600억이에요. 1000억이 안 되는 아주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투자에 좀 이제 메리트는 좀 별로 없어요. 특히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일단은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업이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다른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올라오면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면 제가 봤을 때는 750원까지 좀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750원에서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일 상승하지 않고 눌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바로 정리해 주세요. 어느 정도 손실은 좀 있으시겠지만, 비중이 너무 커서 좀 손실이 있으시겠지만 전량 정리를 한다고 하신다면은 반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제가 이따 드리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창 솔루션 750원까지는 갈 수 있지만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CJ E&M 좀 문의드리고 전화드렸습니다. CJ E&M이요? 오, 예.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들이 참 많은데 이 CJ E&M 얼마나 매수하셨고 또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예, 제 매수가는 17만 5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비중은 되시죠? 30% 비중입니다. 30%요? 일단 네. 지금 900원 수익을 보고 계신데 언제 매도해야 네. 할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예, 저는 한 20만 원 선까지는 갈 것 같은데 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20만 원 갈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은 CJ E&M 매수를 하셨고 거의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저점에 매수를 하셨고 예. 조금 이제 수익 중인데 한 20만 원까지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 이상 보거든요. 더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뭐 CJ E&M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지금 뭐 네. 이제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이제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조금 더 사업을 좀 주력하고 있는 좀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이아 TV가 좀 네네네. 그래서 예. 이제 뭐 저도 뭐 평소에 이제 TV를 보면은 좀 재밌는 프로그램이 좀 많아서 사람들이 또 인기를 또 많이 끌고 있는 좀 시점인데 근데 네. 또 이제 그런 거에 불구하고 지금 현재 종목이 좀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예, 지금 네네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올해 초죠. 올해 초에 24만 원 중반대까지 찍었다가 여기서부터 예. 지금 쭉 상승이나 상승 없이 좀 계속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6만 7천 원의 저점을 찍고 나서 두 번 찍었죠. 올라섰다가 한 번 더 찍고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주봉상을 보시게 되면은 눌렸다가 계속 눌러주는 흐름이 아니라 눌린 상태에서 지금 현재 4주 동안 거의 한 달이죠. 4주 동안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지금 지지라인 대가 17만 2천 원대, 그러니까 17만 3천 원대 요대로 좀 보이거든요. 지지라인 대가.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들고 가실 수가 좀 있고 만약에 한 번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20만 원까지 본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을 1차적으로 좀 보는 구간이고 한 번 더 올라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22만 원까지도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 기간 자체가 뭐 바로 다음 주 뭐 이건 아닙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올라온다고 했을 때 아주 큰 반등이 나왔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슈 자체가 워낙 강력했었는데 지금은 딱히 이슈가 뭐 그렇게 강력한 이슈가 나올 만한 지금 현재 시점도 아니고 만약에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번 올라섰다가 저항 라인 대가 많기 때문에 저항 라인 대를 저항을 받고 한 번 더 조정을 준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까지는 그래도 다음 달, 그러니까 8월까지는 20만 원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 만약에 22만 원, 또 그 이상인 23만 원, 4만 원까지 보시려면은 연말까지는 좀 끌고 가셔서 연말 랠리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네, 목소리 안 그래도 좋으신 우리 시청자님 더욱더 밝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CJ ENM 20만 원 이상 갈 수 있겠다. 22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011님이신데요. 즐겨보는 애청자입니다. 전파기지국 4,640원에 40% 들어갔는데 너무 떨어지네요. 올라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애청자님의 종목입니다. 전파기지국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이데일리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말이 뭐냐면 이 5G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연말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를 좀 바로 볼게요. 전파기지국도 마찬가지로 5G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어서 예전에 5G에 연관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5G 제대로 안 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그때부터 좀 조정을 쭉 받아주고 있는 와중에 지금 여기서 지지받고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또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았어요. 이 구간이 어디냐면 121선이에요. 그러니까 121선의 지지를 받고 계속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1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선이죠. 그러니까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G는 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잘 상용화가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G에 대한 상용화는 더 잘 될 것이고 서비스도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라갈 흐름이에요. 근데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5G를 서비스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 기지국 설치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지국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4G와 5G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기지국이 반, 그다음에 4G 전용 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5G 전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걸 다 5G로 현재 바꿔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연말까지 보셔야 되고 만약에 올라온다고 한다면 매수가가 지금 4,640원인데 충분히 그 이상 돌파해서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목표가는 5,000원 잡으시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1선을 이탈했다. 제가 120선 지지받고 올라갔다 말씀드렸는데 121선을 이탈했다란다면 여기서부터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눌렸다가 조정받고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1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하시고 이 종목 뭐 다음에 매수한다 하시더라도 이 종목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파기지국은 121선 이탈 시에는 매도하시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주식골 전문가님 열심히 지금 상담해 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문자와 전화 상담 신청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오늘 문자와 전화 상담 신청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온라인 방송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종목을 좀 이제 봐드리면서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또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교체할 수 있는 종목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서 지금 내일 바로 이제 급등이 가능한 종목 탑3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말씀드렸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탑2 종목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중에 한 종목을 좀 보여드릴 텐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저번 주에 드리고 나서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이 바로 나왔죠. 아주 깔끔하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로 프렌드 같이 그날 급등, 그 다음날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드릴 테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 늦지 말고 참여하셔서 이 탑3 종목 꼭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당일 급등 종목 공개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꼭 참여하셔서 가격 전략과 대응법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종목진단 119 글자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주식골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981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주식골 전문가님. 현대건설기계 97,000원에 15%입니다. 지금 바닥인 것 같아서요. 추매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1년 넘게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년 넘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지금쯤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97,000원 정도의 매수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는 35,000원대거든요. 지금 거의 한 주당 6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 지금 현재 상태인데, 굉장히 큰 손실이라 좀 생각이 드는데, 비중은 좀 15%라 또 그나마 또 괜찮은, 그러니까 불행 중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에 만약에 비중이 뭐 80%였다던가 100%였다면 정말 좀 큰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중은 일단 15%여서 일단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현대건설기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지금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대건설기계 제가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지금 이제 계속 눌려주고 있거든요. 그때만 말씀드렸던 이 지지라인대가 5월 달에 한번 나왔던 저점의 지지라인대,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뭐 9만 원까지 97,000원, 그러니까 매수가까지는 안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도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올라오긴 했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다음에 그 매수가까지 있는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눌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장 초기에 성장했던 그런 가격대에는 웬만하면 안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올라오는 종목도 있지만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또는 이제 수주를 받는 거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이 업종 자체가 호황이 아니거든요. 호황이라고 해도 9만 원 이상까지 올까 말까인데, 지금 뭐 호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9만 원까지는 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한다 하시더라도 아마 이 구간에서 15% 똑같은 비중을 추가 매수하신다면 아마 평단가는 7만 원 밑에, 그러니까 6만 5천 원 위에 7만 원 밑에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했을 때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은 나올 거예요. 아마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다가 비중 30% 넣고 연초까지, 연말까지 끌고 가신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시겠죠. 물론 1년 이상 들고 오셨지만 더 끌고 가셔서 이 종목 어떻게든 좀 빠져나오시겠다 하신다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까지 낮추시고 내년 초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이제 빨리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일단은 정리하세요. 싹 다 정리하시고, 손실 좀 크시겠지만 싹 다 정리하시고, 이 손실을 또 메꿀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또 제가 드릴 테니까 그 종목으로 교체하셔서 수익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가슴 아프지만 지금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추매하셔서 내년 초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또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해법 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활기차시네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네. 올릭스요. 올릭스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55,000원에 15%. 55,000원에 40%요? 15%. 아, 15%요? 네, 네네. 55,000원이요. 네네. 아, 목소리가 밝으신데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해서 가슴은 아프실 것 같아요. 네, 네. 추가 매수 저점이 다 나왔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 바닥권인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네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목소리 상당히 밝으신데, 종목은 밝지 않은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물어보셨던 게, 지금 종목이 네.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가 저점이냐라고 좀 물어보셨잖아요. 네. 일단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지금 눌렸다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이 현재 구간이, 지금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이때가 이제 상장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상장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의 지지 라인 때가 여기거든요. 지금 이제 이 빨간색 선을 지금 지지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점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저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최근에 올릭스라는 종목이 뭐 이제 신약 개발, 그러니까 미래 신약 개발을 좀 개발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종목이 최근에 지금 많이 눌렸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눌려 있는 상태고, 55,000원이 매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비중이 15%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근데 언제 하시냐면, 지금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종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밑으로 밀집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캔들이 21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21선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날에 지지받으면 거기서 추가 매수하세요.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네네. 한 43,000원, 4,000원대요. 거기가 아마 43,000, 4,000원 그때쯤 올 거예요. 거기 때쯤 올 건데 아마 그때쯤에서 20선의 저항을 받는 게 아니라 21선을 돌파해서 지지받아주면 거기가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평단가가 49,000원이나 8,000원쯤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네네. 10%만 해도 되죠. 10% 말고 똑같은 비중 15% 똑같이 진행하세요. 그래야 15%. 평단가가 많이 네네. 낮아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49,000원이나 48,000원 요때쯤 올 거예요. 또 여기가 공교롭게도 예전에 있었던 저항 라인 때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까지만 낮추신다고 한다면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좀 지켜보고 있다 43,000원대 오면은 그때 추가 매수하면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올릭스 제약 바이오주의 전반적인 폭락과 함께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21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은 날 추가 매수하시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또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081님이신데요. 포스코 엠텍 6,200원에 60%입니다. 더 떨어질까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5,560원에서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더 떨어질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우리가 또 이제 큰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기도 한데, 큰 관심 이후에는 또 엄청난 하락이 또 이제 동반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부터 이제 쭉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또 올라왔죠. 지금 뭐예요? 포스코 엠텍 경협주로 예전에 좀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상승을 시작했던 구간이 3,000원, 그러니까 3,000원보다는 좀 밑에 2,500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한번 상승해서 고점을 찍었던 구간이 11,4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눌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조금 더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제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 지금 12주선에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주선, 그러니까 저저번 주, 그러니까 2주 전에 12주선에 지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었어요. 8,000원까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12주선을 저항을 받고 저번 주 눌리고, 이번 주도 12주선을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릴 거예요. 어디까지요? 100주선이 존재하고 있는 여기까지는 눌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흐름상으로 본다면 눌렸다가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8,000원까지는 탈환할 거예요. 가격대를 8,000원까지 탈환해서 지금 이제 매수가 6,2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수익은 나와주겠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백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내려올립니까? 백주선 이탈하면 4,000원까지 눌릴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큰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딱 중요한 시점이 이 백주선이에요. 주봉상 백주선의 지지를 받느냐, 백주선에 저항을 하느냐, 이탈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이 백주선을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을 한다 하신다면은 전량 정리 해주셔야 돼요. 전량 정리 해주시고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교체하신다면 충분히 손실 난 거 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백주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또 전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동양 네트워크요. 동양 네트워크스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1,800원에 33%요. 네, 33%요. 네네. 혹시 새 종목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새 종목 가지고 계시나요? 새 종목요? 네. 예, 아닙니다. 네, 동양 네트워크스 1,640원에 오늘 지금 마감을 했는데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뭐, 동양 네트워크스 일단은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손실 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좀 이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동양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예요. 동양 네트워크스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수익을 보시려면 연말까지는 네. 좀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이 동양 네트워크스가 연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3,5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동양 네트워크스가 지금 딱 이렇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던, 그러니까 이제 저번 3월에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3,200원까지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여기서부터 쭉 하락이 나오다가 지금 네. 이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신 거는 뭐 괜찮게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거의 저점에서 매수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네. 들고요. 이 종목이 한 번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전에 있던 저항 라인 때, 그러니까 이번 저항 라인 때는 돌파할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있던 저항 라인 때가 3,500원 선인데 여기까지는 네. 충분히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간 자체는 연말까지는 끌고 가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네네. 흐름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봉상에서도 저점에 지지를 받고 있고 충분히 지금 반등 나올 만한 흐름이고요. 수급 상태를 네. 보신다 하더라도 외국인들과 기관, 특히 기관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네네. 지금 사실 기관들 다 팔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네. 매집을 한다는 얘기는 이 종목 연말까지 고수익률 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도요, 동행 네트워크스 연말까지 그냥 꾸준하게 좀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동양 네트워크스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문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087님이신데요. 메가 MD 2,600원에 90%입니다. 전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90%나 가지고 있는 이 메가 MD 오늘 2,3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은 비중 자체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비중을 많이 담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많이 담으면은 물론 이제 수익이 났을 때는 아주 큰 수익이 나요. 하지만 손실이 날 때는 엄청난 손실에다가 내가 뭐 다른 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뭐 투자금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추가 매수도 불가능하고 지금 뭐 어떻게 전량 정리 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2,600원이고 오늘의 지금 현재 주가는 2,3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또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여서 여기서 전량 정리 해버리면은 계좌 손실이 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메가임지 차트를 일단 보시게 되면은 2,600원에 매수를 하신 거 보니까 엊그제 엄청나게 급등했을 때 24% 급등했을 때 거의 끝에서 사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종목은 급등할 때는 매도다라고 제가 이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급등한 날 갭을 띄워주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갭 띄워주면서 급등했다가 눌려버렸죠. 그리고 좀 횡보하다가 오늘 한 번 더 올라오나 싶더니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갭 매꾸로 내려와요. 그럼 갭 매꾸로 내려면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어디냐면 2,150원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은 2,600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지금 계좌 손실 17%가 나는 거예요. 계좌 손실이 17%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메가MD가 아마 조금 더 올라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지지라인 때는 잡고 있어요. 근데 지지라인 때는 잡고 있지만 이 지지라인 때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갭을 메꿔주로 내려와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갭은 메꿔주로 내려와요. 또는 메꿔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꿔주려고 내려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일장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61선을 이탈했다. 지금 딱 제가 선 그어놓은 데거든요. 이 61선을 이탈했다라고 하신다면, 이 갭 메꿔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100% 갭 메꿔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고 61선 이탈하면 전량 정리해버리시고요.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121선을 돌파해서 살짝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2,400원 살짝 위에서 매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2,600원에서 매수했었지만 이 종목을 수익을 보겠다, 이런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 손실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대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400원 살짝 위에 오면은 전량 정리하시고, 마찬가지로 61선 이탈해도 전량 정리하셔서 손실을 나셨겠지만 그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드린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서 꼭 메꾸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가MD였고요. 빠르게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트 좋아한다고 하니까 하트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뒷번호 8936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왕초보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가 54,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 왕초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왕초보분들은 이런 종목 매매 잘 안 하시는데 매매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왕초보분들은 좀 가격대가 좀 싼 걸 매매하는데, 요런 좀 가격대가 좀 있는 거를 매매하셨네요. 자, 일단 차트를 먼저 보면서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가가 54,500원입니다. 54,500원이면 여기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가는 오늘 좀 눌려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51,000원에 좀 이제 마감을 했어요. 자, 근데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꼭지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시간 좀 더 끌 겁니다. 한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 끌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상승 삼각형 만들어주면서 하방에서 상방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거긴 해요. 그래서 충분히 좀 더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65,000원까지 잡고 있어요. 그래서 65,000원까지 충분히 노리셔도 돼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셨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가는 좀 흐름을 좀 잡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삼각형 이제 그려놨잖아요. 이 삼각형을 그려놨는데 여기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내일 만약에 이탈을 해가지고 61선과 101선 같이 존재하고 있는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전량 정리해 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일단 보유하신다면 65,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는 오늘 올라오는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계속 오늘 올라오는 종목은 당연히 오늘 이슈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 2 종목을 공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종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탑 3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텐데 어떤 종목인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마이크로 프렌드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다른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직 마이크로라는 종목인데, 자, 매직 마이크로라는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여기서부터 40%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캔들 자체는 별로 안 올라간 데처럼 보이겠지만 가격대를 보세요. 1,400원에서부터 2,000원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40% 올라간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종목들 바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오늘 또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좀 수익을 보고 싶다. 지금 이제 손실 지긋지긋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의 내에서 제가 이런 탑 3 종목을 공개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꼭 이 종목들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도 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종목진단 119 글자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주식골 전문가 얼굴 보이고 그 밑에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진단 119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치 앞을 모르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저희 종목진단 119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증시도 증시지만 날씨도 불안정하다고 하니까요. 항상 우산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